네, 오늘도 아쉽게도 시장에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섹터와 종목 얘기 투자텔미와 함께 하시면 속속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준비된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시죠. 남은 하반기 시장의 수급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증권사가 꼽고 있는 하반기 탑픽 섹터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은 K특산품 하면 어떤 제품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앞으로 이 제품이 K특산품이 될 수 있을지 같이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도와주면서 우주의 기운이 몰리고 있는 또 다른 섹터도 있습니다. 어떤 섹터인지 세 번째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철강 섹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나온 증권사 리포트인데요. 보시면요. 현대제철에 대한 리포트가 무려 5개나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만큼 증권가에서는 현대제철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증권사들의 톤을 보면은 당연히 칭찬 일색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반기에 철강 섹터를 탑픽으로 봐야 하는 건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철강 섹터 하면은 최근에 대표적인 모멘텀들이 또 있었죠. 키워드는 중국의 감산 정책 기대감 그리고 반덤핑 관세 부과 이 두 가지가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중국의 감산 정책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반등한 부분도 있지만 수입산 열연 잠정 관세율을 업계 회복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즉 4분기부터는 열연 강판 반덤핑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는데 이 내용은 현대차증권 리포트를 참고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같이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우리는 왜 시장에서 철강 섹터를 봐야 될까요? 열연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때문인데요. 지금 정부가 중국 및 일본산 열연 강판에 28에서 34%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국내 열연 판매량 확대와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연 가격이 단돈 10,000원만 올라도 포스코는 영업이익이 6%, 현대제철은 4%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내에서 사용하는 열연 강판 10장 중에 3장은 외국에서 수입해 왔는데요. 그중 수입 열연 중에 절반 이상인 56%가 중국산, 나머지인 40%가 일본산이었습니다. 즉, 수입 열연의 대부분이 중국과 일본 제품이었던 거죠. 여기에 이제 수입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또 싸요. 국산보다 10만 원 정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수입산을 더 선호했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중국 및 일본산에 높은 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수입산 가격이 올라가게 돼 굳이 수입산을 구매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국산 열연에 가격 경쟁력이 회복이 되고 국산 제품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국내 증시 안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에게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두 종목의 오늘 주가 흐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최근 중국 감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 열연 가격 상승이라는 모멘텀이 지금 더해지고 있는 구간이죠. 오늘 현대제철은 그래도 장중 내내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포스코홀딩스는 보합권 부근에서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두 종목 안에서 오늘 현대제철의 주가가 더 견조한 이유는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현대제철을 커버하는 리포트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 제가 앞서 언급드렸었던 열연 가격 상승이라는 이 모멘텀이 관련주들의 주가 추가 업사이드를 하반기에 얼마나 만들어내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이어서 불닭볶음면 K화장품에 이은 또 다른 K특산품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살짝 힌트가 나와 있기는 한데 블로그 보면서 차근차근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블로그에 적혀 있다시피
중국인들이 사가는 K 특산품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제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락피쉬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브랜드를 유통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AU 브랜드고, 제가 예전에 투자텔미에서 레인부츠로 헌터와 락피쉬를 비교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락피쉬가 지금 레인부츠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많고 이게 또 상당히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려면 블랙핑크 멤버가 뭐 먹거나 입거나 가방에 달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인데요. 7만 원대의 락피쉬 메리제인 신발을 신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서 지금 인터넷에서도 많은 화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제품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한국 여자들이 또 신는 브랜드고 중국 여자들도 좋아하고 있고 무엇보다 예쁘고 편하다라는 게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보시면요. 회사 임원들이 이력을 봤을 때 소비 브랜드 쪽에 업력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코멘트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이 블로그에 글을 쓰신 분이 락피쉬 성수점을 또 직접 방문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코멘트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락피쉬 매장인데 보시면은 지금 레인부츠뿐만 아니라 젤리 슈즈가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고 메리제인 겔 역시나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제품 판매에 있어서 큰 숫자를 기대하기는 조금 이른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회사의 방향성을 봤을 때 회사의 비전이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포텐셜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 블로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숫자로 증명되는 그때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3% 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1%대 약세 흐름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최근 전일까지 이틀 연속 주가의 강한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틀 동안 강한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4월에 상장이 된 새내기 주라는 점을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AU 브랜드 그리고 제품력에 대해서 오늘 점검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앞으로 소비 트렌드 시장에서 AU 브랜드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잘 활용하면서 업계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선도하는 기업으로 레벨업 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삼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태양광 업황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수혜 여부에 대해서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하우스뷰로 나온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IRA의 세부 규정을 손보면서 정부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더 쉬워졌습니다. 그러자 기업들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더 빠르게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올해 내로 완공 예정인 태양광과 풍력의 프로젝트 규모가 20기가와트, 내년에는 45기가와트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 중에 절반 이상이 태양광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내 태양광 발전 설치 수요가 시장 전망치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AI, 클라우드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문제는 전기 공급이 부족하죠. 그 대안으로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과 유럽 내 움직임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태양광 부품을 의도적으로 덜 쓰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공급처로 주목을 받고 있고 한편 중국 정부도 자국 내 태양광 업계에 구조조정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공급이 가격 급락을 가져와서 지금 중국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공급량을 줄이고 가격을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지금 공급은 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관련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과 수익성이 함께 개선될 수 있는 모멘텀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하나솔루션, OCI홀딩스,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이 세 가지 종목이 모두 수혜 종목이다라고 DS투자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종목의 주가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딱 주가만 놓고 봤었을 때 대장주의 역할을 하는 종목은 OCI홀딩스입니다. 그 이유는 증권가에서 또 커버하는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인데 추가적으로 OCI홀딩스는 지금 폴리실리콘의 수요 회복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폴리실리콘의 빠른 가동률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고 2022년처럼 폴리실리콘의 수요 급증과 더불어서 가격 경쟁력에 따른 지금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힘이 더욱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미래에셋투자증권에서는 오늘 OCI홀딩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93,000원에서 12만 원대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도 나란히 동반 3%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텔미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N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한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투자 뉴스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이 이 주말 앞두고 있고 또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조용한 모습인데 저는 다음 주쯤에는 관세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협상 가능할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 협상이 된다면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2차전지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만 이번 달에만 3번의 공급 조정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공급 조정을 함으로써 지금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2차전지는 대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출혈 경쟁 제안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출혈 경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각 부처에서 이 어떤 그 공급 제한하는 그런 정책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이 다혈정 실리콘 에너지 기준으로 강화해서, 그러니까 또 생산성이 없는 태양광을 퇴출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중국 산업부에서 발표했고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이 저가 출혈 경쟁 방지를 위해서 시장 질서를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것도 발표했고, 또 국무원 산하의 국제의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이 국유자사의 과잉 투자를 방지하겠다. 이런 어떤 그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와주면서 리튬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의 리튬 수도라 불릴 수 있는 이춘시에서 이 광산 채굴과 관련된 그 채굴건과 채굴량 이런 것들을 불일치를 지적하면서 이 제어를 안 내주겠다 이런 것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7월 달에만 리튬 가격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에 7만 이하 돌파했는데 오늘 보면은 장중 고점이 7만 5천 유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튬 가격의 속도 그 어떤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2차전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로서 너무나 충분하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 관세 협상이 되면은 결국 시장은 아마 또 양도세에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양도세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게 또 2차전지 섹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음 주를 준비했을 때는 2차전지를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종목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2차전지 관련주들 이미 소개를 해주셨는데 현 시점에서 또 탑픽으로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웬만한 우량주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가격을 보시면 현대가가 지금 77,100원인데 대주전자재료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실리콘 응급제를 상용화시켰다라는 건데 응급제 분야에서 국내에선 유일하게 실리콘 소재 응급제를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배터리를 보게 되면은 양극과 음극으로 나눠져 있고요. 음극은 흑연으로 만드는데 여기 실리콘을 추가했을 때 더 많은 양을 음극에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리콘 추가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현재 실리콘 응급제 혼합제 같은 경우는 8, 9%, 그러니까 10% 안쪽인데 지금 이게 이제 실리콘 응급제가
15에서 20%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100% 실리콘을 사용하는 또 이 피어 실리콘 응급제까지 기술 발전하고 있어서 결국 이 실리콘 응급제 이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이 대중전자 재료가 또 수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인도까지 무역 합의가 마무리가 될 거로 보여지는데 유럽하고만 사실 미국과 유럽이 이 무역 합의가 되면은 유럽 시장이 열리는 거고요. 지금 전기차 시장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보다 2배나 커질 수 있는 곳이 유럽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서 연간 20% 이상씩 전기차를 늘려야 되는 거고, 최근에 같은 경우는 또 이 전기차 확대 방안까지 나와주고 있어서 유럽 시장과 어떤 합의가 됐을 때는 우리의 전기차 시장까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것 중에서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2차 전지가 올라갈 어떤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를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6만 9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소개해 주셨던 카카오페이가 오랜만에 시장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 도와주시죠, 매니저님. 네, 스테이블코인 관련주가 최근에 하락이 나왔던 이유가 워낙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그 법안이 9월로 미뤄진다라고 해서 좀 밀렸던 거고요. 다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발의안 나와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그 여당에서 지금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과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된 법안이 다음 주에 발의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홍콩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코인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쯤에서 다음 주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가 반등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카카오페이는 저는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로 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오늘 장 끝나고 이제 무료 방송에서 오늘 마지막 이벤트인데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내용들, 다음 주에 나올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 설명드릴 거고, 2차 전지 우리가 지금 꼭 사야 되는 이유 좀 정리해 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